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89조에서부터 92조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그 전자칠판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전자칠판에 글자를 어떨 때는 그 똑바로 쓰지 않고 약간 흘려 쓰는 이유가 전자칠판에 약간 힘을 주고 강도를 주면은 이 녹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있어서도 그것도 그저께 원래는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녹화가 중단이 되어졌고 또 한 조문 남겨놓고 한 조문은 아니고 인사말 남겨놓고 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녹화가 중단되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시오게지탕, 뭐 그대로 소시오탕에다가 게지탕이 일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시오탕이 일단은 여기서는 위주가 되고 게지탕의 일부가 변수로 따라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처방 자체에 전병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게지탕에서 소시오탕 넘어가는데 게지탕의 증상이 일부가 여기에 남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중경 처방 자체가 병세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한 671에 발열 미오한 이렇게 미라고 썼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발열 오한이라고 그러면 병증이 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절번동. 관절이 그냥 뭐 약간 장열감, 발열감이 있으면서 약간 우리하게 아프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구역증이 있다. 요게 일종의 조금의 구역증. 게지탕증이나 마왕탕증에는 뭐 건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구토증은 소양병이거든요. 사심탕류나 소시오탕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표증은 아니죠. 표증에도 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건구라고 하는 마른 구역감 같은 게 있는 거. 그때는 병의 뿌리가 표 위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표 위에 있는 병세가 약간의 위부에 압박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거지만 구약감이라고 구토증이 있을 때에는 일단은 처방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화지교로 돼. 심화만이라든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심화. 그러니까 심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거는 뭐 고방가들의 해석이니까 심화라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 갈비뼈 이렇게 구련되어 있는 거 이쪽으로 해 있는 거 이거를 심화가 지라고 하는 건 당겨진다. 당겨지면서 이렇게 뭉쳐 있다. 이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뭐 중경서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건 아니에요. 중경서에도 나름대로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일본 고방가들 가운데는 오직 복직만 가지고서 이 중경서를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문 해석을 원문의 한문 해석을 해놓고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용이라든가 또는 현음, 단음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진으로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도 무조건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하에서 이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로 참고 사항이다. 이것도 증거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그래도 조금 했잖아요. 외증 미거자. 외증 미거자는 시오게지탕으로 치료하라. 요거는 정문이 아니죠. 일종의 정문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해석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상한 67, 발열 미호한 지절번동 미구 심화 지들자는 시오게지탕으로 처리하라. 바로 발열 미호한 지절번동이 이 자체가 외증 미거자예요. 이거 바로 외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노파심이다. 노파심으로 속된 말로 해서 확인 사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게지탕을 소시오탕에다가 게지탕을 추가를 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자기의 해석, 이 처방에 대한
변론이죠. 그 다음 외측 미거라고 하는 건 발열미호한 지절번동, 이게 바로 외측 미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시오계지탕, 소시오탕에다가 계지와 작약을 가한다. 네. 이 작약을 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심화지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거다. 네. 구련되어 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오계지탕은 현실적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거고 쓸 수 있는 처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마음속에서 계지탕은 표허증약이다, 마왕탕은 뭐 표실증약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힘들지만은 증상에 따라서 발열미호한 지절번동의 계지탕을 쓴다. 이렇게 오히려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그게 무슨 표허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계지탕 속에는 심화유 수기 변조증도 가지고 있잖아요. 수기 상충이라든가 계지탕의 변방에 가면은 연계 추감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소화기 계통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계지탕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명분 가지고서 태양병이라든가 표실증이라든가 표증 이와 같은 말에 너무 우리가 구애받지 말자.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처방을 구분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개념에 불과하다. 정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체를 잊어버리고 근거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 명분만 가지고 기억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너무나 그와 같은 표기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중경은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증상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자. 그러니까 표증 미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발열미호한, 그러니까 발열오한하면서 지절번동. 그러나 심화지결이나 흉효고만이 있을 때는 시오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해설 발열비호한 지절번동장은 외증 미거의 이게 바로 증거다. 미구 심화지결자는 비록 흉효고만과 신번희구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시오의 그 조짐의 증상이니 이거 앞으로 소시오탕의 그 정증으로 가려고 하는 중간 과정의 병증이거나 미구와 구토가 심하지 않고 뭔가 미식미식한다든가 이 양쪽 그 늑골 아래로 잡아 당긴다든가 이러면은 이것은 전변지 중에 아직 계지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소되지 않고 소시오탕증이 아직 심하지 아니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대범은 대체로 대자 없어도 그냥 범자 써도 마찬가지예요. 조문 표리 안에 조문 중 그 표리 안에 표리란 말 있잖아요. 표증 미거라든가 뭐 열결제리 뭐 열제 상초 이와 같은 건 다 표리의 의안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취할 만한 것도 있고 여기 혹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어조사 같은 거예요. 뭐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혹 취할 것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 언이라고 하는 건 이의 소리예요. 여기에 취할 것이 있고 바로 표리를 말하는 거죠. 표리의안 혹은 취하지 아니할 것도 있다. 조문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부득이 우리가 그 의안을 참고해야 하지만 병증이 이미 갖추어졌을 때는 왜 표리의안이 필요하겠느냐. 병증 자체에 표리의 의안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이미 갖춰졌는데 팔열미호원하고 지절번동 속에 표리안이 갖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소위 이것은 제가 아주 그냥 단언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이, 병성, 병독, 병세, 병기, 병정 이와 같은 개념은 우리가 병증을 이해하기 위한 병의 원인을 규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지 병증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병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병이, 병성, 병독, 병독, 병세, 병기, 병정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병증 밖에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오게지 건강탕. 저도 이 조문은 여러분들한테 뭐 편견을 줄 수가 있지만 아주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대로 참 고심을 저 나름대로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상한 5, 6일에 이미 발안을 시키고 다시 하한데 앞서서 말했던 중발안하고 부하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패턴이죠. 흉염 만미결. 일단은 흉염이 만하지만 흉염 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염만이라고 조금 뭔가 뭉쳐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흉염 고만보다는 경증이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조문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소변이 불리하고 갈증이 있는데 자, 갈증이 있는데 구토가 없네. 갈증은 소양병보다 양면병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양병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면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머리 위로만 제한적으로 땀이 나고 왕내 한열하니 이것은 정증이죠. 예, 흉역곤만. 그러니까 소시효탕을 써야 되죠. 일단은 신번자는 이런 경우 신번자는 아직 이것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니 차위 뭐뭐뭐는 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시오 계지 건강탕으로 치료하라. 예, 여기 이제 건강이 더 시오 계지탕보다 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허증으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냉증으로, 그러니까 한증으로 빠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고방하는 사람들은 허증이면서 음증으로 빠졌다 이래더래요. 음증이라고 했을 때 음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부족이라 해서 음이 소위 말해서 진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이 부족한 것을 음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정하면 흉염, 만미결, 왕내 한열, 소변 분리, 가리 불구, 단 두한철, 흉복유동. 요것은 제가 또 번경. 요거는 그 고방가들 기릭동동의 유치방 광의에서 요 따온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을 집어넣는가? 우리가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조문만 가지고서 시오게지 건강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오게지 건강탕에 그러면 우리가 처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면은 왜 흉복유동과 번경이라는 걸 굳이 기릭동동을 여기에다가 삽입시켰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릭동동의 방안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기계적인 해석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처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어느 정도는 두자. 설사 이와 같은 흉복유동이라든가 흉복유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슴을 댄다든가 환자가 이와 같은 자각정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 시오게지 건강탕에 보면 시오, 갈루군, 게지, 황금.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여기에 모료가 일단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게지하고 모료가 있으면은 요거는 게지가 뭐 용골모료탕이라든가 시오가 게지 용골모료탕에 보면은 모료는 흉복유동에 쓴다는 거예요. 게지하고 모료는. 예, 대표적인 거죠. 게지의 힘만 가지고는 이 동계를 막 이렇게 심계항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지만 가지고. 예, 그러니까 모료 같은 이런 다소의 뭐랄까 무거운 약재죠. 모료 자체는 가루니까. 예. 모료가 뭐냐면은 뭐죠? 어패류,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어패류의 하나를 구워서 이렇게 분말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9번 구워서 이렇게 분말해서 하면 냄새가 계란 이렇게 구운 냄새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요것은 흉복유동에도 좋지만 요즘에 위험성으로 인해 가지고 위벽이 헌다든가 속 쓰리고 아플 때 이 모료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걸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곱게 갈아가지고 9번 소위 말해서 굽고 말리고 해가지고 분말 낸 거는 색깔도 아주 뭐라 그럴까 짙은 회색 색깔을 나타나면서 계란 약간 나쁘게 말하면 계란 썩은 것 같아 먹을만해요. 그런데 위험이 아주 심하고 위상가다가 심할 때는 이것을 쓰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 예. 이것을 통해서 기륵동동은 흉복유동이라고 심중번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물론 흉복유동에 있다 그래서 요
처방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모든 약의 힘을 빌려서 모료가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의 배합 관계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효탕증이 전변지 중에 변증이 잡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단할 수가 없으나 큰 틀에서 보면은 소시효탕이 전변을 어떻게 하느냐. 양명으로 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 조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무범 위기하라고. 위기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때 양명이라는 건 뭐냐. 양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위중이 건조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중이 건조되는 게 양명병이고 위기능이 무력해지는 것이 태음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기불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위기불하자는 승기탕으로 치료하고 위기불하라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이런 용어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기불하가 뭐냐? 제가 그랬죠. 서모, 복만, 변불변. 그러니까 변이 불리하고 복만하고 그게 바로 위기불하예요. 그러니까 위중이 건조되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태음병 같은 경우는 반대죠. 위기가 무력해지면서 수기가 정체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병증이 예를 들어서 태음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것이 진행되면은 소음병으로 전속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소음병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음병으로 전속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망향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다. 이것은 조혈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양이 너무 없어가지고서 양을 보충해야 되는 병증으로 빠진다니까. 소위 말해서 양병과 음병으로 빠지는 건데 망향 쪽으로 빠질 때는 건강과 부자탕. 이게 대표적으로 사역탕류죠. 예. 이런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시효, 계지, 건강탕에는 여기로 전변되는 과정 중에 있다. 위에 게 아니라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예. 앞 조문에서는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단할 필요 없이 사람에 따라서 예. 이렇게 병증이 이렇게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 시효, 계지, 건강탕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다. 이 조문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치자 시탕에서도 그랬잖아요. 치자에다가 지시를 집어넣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승기탕으로 빠질 수 있는 거고 치자에다가 건강을 집어넣을 경우는 건강부자탕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약탕류로. 예. 그러니까 양병이 음병으로 빠지는 구도는 결국은 이와 같은 발전해 나간다. 예, 변화해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흉년 만미결은 흉년 고만에 아직 미치지 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강과 반화를 빼고 건강과 황금을 배합하니 네, 더 집어넣은 거죠. 건강과 황금을 배합하니 이것은 담음에만이 아니라 한열의 막힌 것이다. 여기에서 흉년 만미결이라고 하는 것은 담음으로 인한 게 아니라 다소간에 한열이 교착되어 있는 거구나. 여기 처방 보세요. 건강과 황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것은 열성지제고 황금은 한성지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열이 교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표 발리증의 병증은 이런 것들이 바로 잡병이다. 잡병에 해당된다. 예. 잡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한열, 허실이 다 교착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다는 뜻 아니에요. 예. 거기에다가 게이지와 감초, 모료를 더하니 이것은 흉복유동, 심계, 두환을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을 합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심계라든가 이런 것은 흉복유동이나 심계나 똑같은 큰 범주에서 말하면 같은 말이죠. 두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는 잘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상충으로 인해서 머리로 어느 정도 열기가 발출되면서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밖에 추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머리에 땀을 흘린다든가 이럴 때는 대시효탕인지 소시효탕의 일부가 변형이 돼서 나타난 것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병이 흉욕관에 끼게 되면
한열 허실이 착잡해서 뒤섞여가지고 구별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변화에 능통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억지로 해석 강의를 면할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 황한이야기라든가 상한내소집이나 몇 권의 책들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납득하기 명쾌하게 해석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요 좋은 변론을 저도 말씀해 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소시오탕 상한 오리길에 머리에만 땀이 흘리는데 조금 오한기가 있고 수족이 냉하지만 수족이 냉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낮자를 썼을 때는 문장이 돌아간다. 반대로 돌아간다.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음병이죠. 예, 음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두한줄하고 미오한하고 수족까지 냉하니까. 그러나 심화가 많아다. 보니까 심화 부위가 팡팡하네.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욕식이라고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대변까지 굳어 있으며 맥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가늘다. 이럴 때 소시오탕을 쓰면은 설사 명쾌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대변을 보면서 해소가 된다. 요거 참고해야 돼요. 특시에. 요거는 앞에 조문에서도 그 뒤에 조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소시오탕을 썼는데 변을 보면서 해소가 된다. 요런 거. 참으로 경험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심화만과 구불욕식 대변변이라는 거예요. 예. 자, 조문. 다만 맥세, 오한, 수족냉만을 근거를 가지고 소음병이라고 이를지라도 이것만 보면 소음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비록 소음병이라고 이를 말할지라도 틀린 것은 아니나 심화만과 구불욕식과 대변변을 보면 즉 조열이 이 사람이 심흉에 억색되었구나. 열이 안에서 울체가 되어가지고 열이 발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출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맥이 세하고 오한하고 수쪽이 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감추어진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진 증거는 바로 이런 거죠. 구불욕식 대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조열이 안에서 심흉 부위에 이렇게 눌려져 있구나. 예. 뭉쳐져 있구나. 예. 이것을 풀어야겠구나라는 것은 중경서 조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라고 봅니다. 심화만 구불욕식자는 아직 흉욕고만 묵묵불욕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러나 대변편자는 양명의 조짐이죠. 양명의 조짐이니 오히려 소시오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위기가 조화를 해가지고 위기가 조화라고 하는 말은 중경서 조문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소시오탕을 쓰면은 위기가 이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조화한다는 이와 같은 개념이 조위승기탕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문에서 위기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위중이 건조하는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조혈에 의해서 위기가 건조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시오탕을 쓰면은 진액이 상초가 통해 가지고 진액이 특화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부로 내려오면은 위기가 조화된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해석학이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자, 앞서서 위계가 조화하죠. 어떤 경우는 소시오탕을 쓰면은 도리어 발열 한출이 하면서 여기는 발열 한출이라 하죠. 우리가 뒤에 조문에 나오는데 증증 발열 각 한출이 해라 그랬어요. 증증 발열 막 몸에서 열기가 뿜어 나오면서 경기를 일으켜요. 이 발열 한출 과정 이 앞전에 몸을 약간 경기 비슷하게 떨어요. 몸이 약간 그러면서
해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우리가 요 조문 아래는 대변을 보고 조시를 배출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여린 혈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시어탕을 썼는데 막혔던 생리가 하혈한다는 거예요. 하혈하면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소시어탕은 본래 발한제도 아니고 사하제도 아니고 구어혈제도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땀을 흘리면서 해소되고, 어떤 경우는 득시하면서 풀리고, 어떤 경우는 병하하면서 혈하하면서 병증이 해소된다 했잖아요. 소시어탕이.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시어탕의 이 처방이, 이것은 바로 반표발리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반표발리는 발한제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동시에 소시어탕이 적응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병독이 상황에 따라서 해소가 다 된다는 거예요. 발한도 되기도 하고 변도 풀리기도 하고 어혈이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반표발리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제 해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남긴 사람들, 굳이 왜 이런 것 같은, 이것은 그 일종의 명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소시어탕을 써도 땀을 흘리는 게 있어요. 증증 발열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몇 차례 환자들 통해서 전화로 문의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약을 먹었더니 왜 막 열이 나면서 몸이 떨리더라. 그래서 그건 바로 해소되려고 그런다.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들어요. 변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시어탕 복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소시어탕은 정말로 불후의 명처방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처방이다. 뭐 그것은 꼭 소시어탕만에 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92조 소시어탕, 대하명탕, 반하, 사심탕의 중성은 굉장히 복잡한데 내용을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현상은 단순하게 보자. 예. 너무 조문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말자. 구토하면서 발열했다. 구가 있잖아요, 앞에. 구토는 병의로 말하면 발안에서는 안 되는 증상이잖아요. 일단 열이 있다. 네. 구토하면서 발열한다. 그러니까 시효증이 갖춰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조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타약으로서 하지라도 이게 어떤 다른 방법을 했겠죠. 또 막 이거 무조건 사하제를 쓰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시효증이 그래도 오히려 남아 있는 경우거든. 다시 시효탕을 쓰면 요거는 그 조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록 이해하지에 따라 역증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시효증 인제자 시효탕을 다시 주면은 앞서서 말한 대로 반드시 증증이진 막 몸에서 열기가 막 느껴지면서 몸을 막 떠는 거예요. 떨다가 갑자기 돌연히 발열하면서 한출하면서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증상은 요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양리적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이에요. 필증증이진 각 발열 한출이에요. 이런 조문은 가급적이 외워야 된다. 병증이 해소돼 명현의 반응이지만 병증이 이열이 해소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소시어탕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심하만인 변통자는 이것은 결용인이 대하명탕으로 주제하고. 예. 이건 뭐 우리가 앞서 했으니까 이것도 조문도 다 심하만이 변통한다면 이것은 대하명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팽만감이 있고 통증이 없으면 이것은 비증이니 시효증이 이것은 맞지 않으니 일단은 반하사심탕으로 치료해라. 교정에서 간단하게 보면 상한 5일에 구이발열 하지 후에 시효증 인제자는 다시 소시어탕을 쓴다. 만약에 심화가 팽만하면서 굳어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딱딱하면서 굳어있을 때는 대하명탕으로 치료하라. 다만 팽만감이 있고 통증이 없다면 반하사심탕을 쓸 수가 있다. 중경은 술증직 증상을 기술할 때 주증을 먼저 쓰고 객증을 뒤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구이발열과 발열리구는 증상은 비록 비슷하나 주증과 객증이 서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조문에 시효증을 갖추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토 때문이지
발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증거로서 시효증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예. 시효탕증은 흉염만에 적용이 되고 대함흉탕은 심화편에 적용이 되니 그 병인은 비록 같지 않고, 예, 다르죠. 흉엽과 이거는 심하니까 대함흉탕과 또 반하사심탕은 병이가 비록 같지만 방위는 서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위는 거의 같지만 이 사람이 심화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있느냐 없느냐,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 없느냐, 편불통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유사한 병증을 기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불갑을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다 경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해낸 거죠. 처음에 이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모의해가지고 아마 승기탕으로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안 됐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심화, 편만, 어떤 거는 흉욕, 고만, 이와 같이 그 병의 그 복진상의 문제점,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 그 경험으로서 구별을, 이와 같은 것은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비슷하지만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아침에 그 화일이 하나 깨지는 바람에 조금 서둘러서 했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은 뭐 다 충분히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